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오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정치인 체포 명단, 그 메모의 신빙성이 최대 관건이죠. 홍 전 차장, 이 명단 내용은 사실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술을 마셨다, 간부에서 해임될 만했다 등등 온갖 정치 공작으로 홍장원을 바보 만들려고 했던 윤석열이 결국 최후의 카드가 공개되자 본전도 못 찾은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체포조 명단을 작성했다고 밝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를 메모로 남긴 이유에 대해 방첩사가 비상계엄 기간에 왜 이 사람들을 체포하려 했는지 궁금해서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제 메모의 사진을 공개하며 당시 국군방첩사가 체포하려 했던 최소한의 명단과 인원을 기억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남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모가 이렇게 중요한 가치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지난 4일 열린 5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 사령관과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체포 명단을 받아 적어 메모를 남겼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이 메모는 윤석열에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윤석열은 20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작성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윤석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그걸 메모로 만들어서 갖고 있었느냐고 지적하며 거짓말, 전부 엉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은 저와의 통화를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연결해 내란과 탄핵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홍 전 차장이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국정원 직제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을 언급하며 전부 엉터리라고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서울의소리에서 정말 수상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서울의소리는 12일 특별방송, 여사, 법사 그리고 찰리 오빠, 외상을 통해 전날에 이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김건희를 배경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건진 법사의 처남 찰리와 재력가 최모 씨 등이 대선 준비를 도모하며 단골로 이용했다는 유흥주점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유흥주점 마담 A씨에 따르면 찰리는 자신이 김건희 라인임을 강조하며 윤석열의 향후 정치 행보까지 미리 언급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자신과 접대부 모두 윤석열 대선 지지를 명목으로 대선 캠프 임명장을 받았으며 찰리의 일행이었던 윤석열 대선 캠프 경호팀장은 경호원 배지를 전달해 주었고 현재도 이를 집에 보관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최 씨가 자신에게 김건희가 윤석열을 위해서 술 따르면서 대통령 만들었다 라는 확인되지 않은 불미스러운 내용까지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의소리 취재진이 찰리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끝내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소리에서 나온 기사가 사실이라면 정말로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 심판과 처벌이 머지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순간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참여로 우리들의 목소리를 보여주세요. 이 해임 통보를 받은 게 12월 5일 16시경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날 12월 6일 조간부터 국정원 발로 한동훈 등 정치인 체포 지시라는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그런 기사가 났던 거 기억합니다. 공교롭게도 증인이 해임 통보 받은 다음날 조간입니다. 그 해임 이유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국정원장과 좀 다른 주장을 하시는데 증인 박지원 의원에게 인사청탁 7번이나 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증인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누구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 적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증인이 대북공작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에게 가서 설명한 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증인은 박지원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인사청탁이나 했다면 홍 차장을 질책했고 대북공작금 유흥비리 의혹에 대한 질문에 홍 차장은 대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 앞에 보면 주영 대사를 역임하신 전 국정원 간부가 7차례 청탁 거절한 것이 전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증인과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까? 대신 청탁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증인
뭐 짐작되는 분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증인 이 비망록 이 메모지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여기에 보면 맨 윗줄에 내용이 무엇이냐면 만화 같은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2월 6일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하면서 똑같은 워딩을 합니다. 만화 같은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망록과 일치합니다. 이 비망록 김병기 의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두 사람의 워딩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나요? 제가 12월 6일 아마 12시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신성봉 정보위원장이 그 정보위원장 면담을 주선해서 그때 김병기 의원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양당 간사가 오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그날 신성봉 위원이 물어봤던 것 자체가 조선일보 관련된 기사가 어떻게 된가를 물어봤고 제가 전화로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와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보위원장이 이 비망록을 김병기 의원에게 제공한 사실은 없다는 말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가서 얘기할 때 제가 보기엔 두서가 좀 있어야 되니까 노트 테이킹을 좀 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정부인 측이 마치 대통령께서 증인에게 체포 지시를 한 것을 전제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증인에게는 목적어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목적어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한 것은 여인영 사령관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먼저 한 것이 맞죠. 예,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 구조적으로 증인은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하니까 방첩사에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인을 내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여인영 사령관이 먼저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별로 협조적이지 않은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무슨 뭘 도와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고 또 여인영 사령관에게 뭘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이상입니다. 지시를 받았으니까 자꾸 이제 피청구인 측에서는 박선원 의원과 이제 증인이 연락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 계엄 당일 12월 4일 자정 무렵에 박선원 의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는 메시지를 받고 한 2시간 지나서 저도 TV만 보고 있습니다. 라고 답장을 이제 보내셨고 박선원 의원이 그러셔야 합니다. 라고 보내신 적은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 대화 말고 다른 대화가 있었습니까? 다른 대화는 없었죠. 언제 말입니까? 그 계엄 당일. 개명 당일은 전화 통화한 적 없을 겁니다. 예. 37항입니다. 그 조태용 국정원장의 이제 통화 내용을 보면 신성범 정보위원장,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통화한 내역이 많이 있는데 이제 국정원장과 국정원 1차장 등 이제 국정원 정무직들이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여당 간사, 여당, 야당 간사들과 연락하는 것이 뭐 특별히 이례적인 일은 아니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제 증인이 계속 야당 쪽과 연락한 것을 이제 이상하게 탄핵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조태용 국정원장의 통화 내역을 보면 일제 133호증입니다. 그 계엄 전날 12월 2일 17시 51분경에 이제 영부인과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고요. 그리고 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전 09시 49분경에도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 이례적인 것으로 치자면 국정원장이 영부인과 업무적이든 사적이든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훨씬 더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제가 평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메모지를 제출하지 않고 사진 촬영해서 제출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왜 제출하지 않았겠다고 했겠습니까? 보니까 제가 경찰, 검찰 공수처 조사를 받았는데
대부분 다 그 특히 경찰도 디지털로 해서 증인 퀄리티가 지금 좀 수사기관에서 네. 이 메모지를 확보한 경위를 보면 네. 증인에게 제출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제출할 수 없다고 해서 사진 촬영하여 기록에 첨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뭐 12월 12일 날 검찰하고 공주처에서 받을 때 굳이 뭐 안 된다고 얘기했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가요? 네. 꼭 예, 보여드려야 되나요? 보여주십시오. 예.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해서 사진 촬영해서 첨부했습니다. 원본은 지금도 가지고 있나요? 예, 원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분간 제가 사용해야 돼서 임의 제출은 어렵겠지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습니까? 당분간- 메모지 우측 상단에 네. 14명, 16명은 증인이 기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기재한 건가요? 다른 검정색 가필 할 때 같이 기재했던 그때 것 같이 같습니다. 한 건가요? 네. 여기 지금 화살표를 보면 양쪽으로 화살표가 보입니다. 네. 이 화살표는 무슨 뜻이죠? 제가 처음에 기억할 때 10명의 명단을 정확하게 기재를 했고 2명은 누가 잘 모른다고 했는데 그 모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관이 관계자였다. 그래서 그 전 성관이 관계자 2명인데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권순이다라는 의미로 거기다가 그 화살표를 해놨던 것 같습니다. 이 검찰에 이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네. 위치 확인 지원이나 정치적 활용 목적으로 또는 민주당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나요? 12월 11일이면 벌써 12월 6일 날 정보위원장 면담을 통해서 관련된 사항들이 다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걸 활용한다고 해서 무슨 다른 도움이 이 됐을까요? 명단에 네. 보면 지금 증인은 10명이라고 했는데 12명이고 네. 지금 저 화살표를 보면 네. 위에 두 직책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에 14명, 16명이라고 적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들을 때부터 10명의 명단을 정확하게 들었고 12명의 명단을 정확하게 기억이 났고 2명은 듣기는 들었는데 잘 기억을 못했고 그러면 그런데 16명은 왜 적었습니까? 그런데 한두 명 정도가 더 있었던 것 같아서 내가 들은 게 그러니까 증인이 추측에 의해서 적어놓은 겁니까? 예, 14명까지는 들었는데 16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아까 검찰에 제출한 거 보면 16명을 지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지웠나요? 12월 11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에게 관련 메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쭉 지운 것이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지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검사가 14명입니까? 16명입니까? 그래서 제가 16명을 14명입니까? 증인은 이 메모지를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나요? 예,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길 법정에서 소추인 측 대리인이 물었을 때 박선원 의원이 며칠 뒤에 따로 연락하여 내가 설명을 못 들었으니 한 번 더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증인이 가지고 있던 메모를 박선원 의원의 휴대전화로 찍은 것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제가 12월 9일부터 한 일주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러면 박선원 의원이 증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와서 자신의 박선원 의원 핸드폰으로 찍어간 거 맞나요? 아닙니다. 통화를 한 적이 없고 아마 저한테 카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진은 언제 전달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카톡으로 예. 보낸 것입니까? 전송해줬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 메모지를 보면 이 어디 바닥에 놓고 찍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매트리스 같은데 이 사진 찍은 장소가 어딘가요? 저희 집입니다.
집에서 찍으신 건가요? 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요. 그 강아지가 미끄러지지 말라고 요 밑에 고무 같은 패딩을 바닥에 깔아놨기 때문에 아마 그것으로 보입니다. 문이. 민우 2군단 부군단장님. 박민호 장군 계십니까? 예. 아까 그 2016년 노상원이 작전을 성공하고 돌아오는 부대원들에게 폭탄 조끼를 펴서 폭사시켜라라고 했는데 그때 노상원이 정보본부장이었고 그 작전을 지시한 사람은 작전본부장이었죠. 노상원은 정보사령관이었고 예. 지시는 모르겠고 그 위에 지휘 라인 특정 임무 지휘 라인이 그 당시 작전본부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김용현이죠. 네. 그런데 그 김용현이 이번에 내란 음모를 같이 짰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소위 노상원 수첩은 김용현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 적은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노상원 수첩은 사실상 김용현의 작전 지시 문건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과 노상원은 비밀 공작을 하면서 자기 부대원을 죽일 계획도 세워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건 지시받은 내용입니다. 네, 이상 일단 끊어주시고요. 93회 준장 녹취록. 방정환 장군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국방혁신기획관입니다. 네,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93회 준장 녹취록입니다. 하루 전날 12월 2일입니다. 국방부에 근무하는 다른 장군이 전화 와가지고 장관님이 TF로 조만간 2, 3일 내에 쓴다고 연락이 와서 자기는 믿고 햄버거 집도 가고 백여단 또 판교도 갔다 이랬습니다. 장군께서 93회 준장에 이야기하신 겁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장군은 그 차장이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노상훈 장군이 막 증거를 없애달라고 몇 번 부탁이 왔고 그래서 타임라인 지우고 블랙박스 다 지우고 그랬다 했는데 방 장군은 이런 행위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런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예. 경찰에 그렇게 진술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그 오전에 그 질의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곽정군 사령관이 보안폰으로 전화가 와서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발언하셨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보안폰으로 하면 옆에 있으니까 다 들립니까? 비화폰으로 하니까 다 들리시는 거. 직접 구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보안폰으로 직접 구두를 말씀하셨기 그걸 다 들으셨다 이거죠. 근데 그때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라는 이야기 분명히 들으셨습니까? 네.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그 우리 곽종근 사령관님께서는 헌재에 나가셔서 그 전기 끊으라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본인이 좀 착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는 말씀을 했다. 그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죠. 제가 정확히 들은 것은 음.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예, 라고 하시고 예, 잠깐 뜸을 들이시고 네.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뜸을 들이고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주체는 음. 저는 잘 모르겠고 네. 제가 알기로 헌재에서 관련 분들이 진술하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잠시만 멈춰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조성현 수석은 예. 예, 수방사 이경미 단장입니다. 예, 그동안 말씀하셨던 건데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에 나오셔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워딩이 다시 한 번만 말씀. 제가 기억하는 것은 내부로 들어가서 네, 의원들을 끌어내라. 예, 의원들을 끌어내라. 예, 그리고 명령을 하다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저희 사령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노영훈 방첩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예. 방첩사 군사기밀 수사실장입니다. 예. 그때 그 방첩사령관이 그 우리 실장님께 비원 벙커에 가서 50여 명이 비원 벙커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하셨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어땠어요? 확인하기 전부터 예. 그 수방사 내에 군사경찰단의 미결 수용소라는 예. 정상적인 구금 시설이 있음에도 예. 비원 벙커를 확인하려는 것 자체가 예. 정상적이지 않았고 예. 아무리 그 중죄를 저지른 저는 그때 구금 대상을 누구인지 여인영 사령관이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무리 중죄를 저지른 간첩이라도 예. 비원 벙커에 구금하는 것 자체가 예. 추후에 인권 침해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그렇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예. 저도 가보니까 좀 너무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가보니까 확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근데 수방사령관은 비용 병거를 특정하면서 가능한지 확인하라고는 지시를 하셨죠. 방첩사령관, 방첩사령관이 죄송합니다. 방첩사령관. 예. 예,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예. 제가 00시 반부터 20여 분간 현장을 둘러본 결과 네. 실제로 화장실 문제, 예. 그다음에 CCTV 등 관리 시스템의 문제, 제반 시설 여건이 불비해서 예. 00시 55분경에 수사단장과 참모장에게 예. 비원 벙커는 구금 시설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